날씨도 굉장히 많이 풀린 것 같지만, 그래서 뭐 새싹이 뭐 파릇파릇 이런 상투적인 말을 할 수도 있을 건데, 여기는 이 월정사 쪽에는 아직 그런 거 없습니다. 불 안 떼고 자면 입 돌아갑니다. 그래서 몰라. 지금 생각 안 하고 불을 너무 많이 떼서 더운 것 같아요. 날씨가 더운 게 아니고 밖에는 지금 선선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같고, 자 44쪽 보세요. 책을 할 겁니다. 우리가 지금 작년 10월부터 했대요. 그렇게 지금 7개월째 7개월째. 그래도 여러분들 다행으로 아세요. 이게 금강경으로 하니까 다행이지. 600 대반야경 이런 거 했잖아요. 한 3생은 거듭나야 끝난다. 자, 지금 44쪽 이렇게 한번 보세요. 우리 44쪽 여기 계속 하고 있었잖아. 열심히 해왔잖아. 그제? 걸식. 사실은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책을 한번 이렇게 살짝 봤어요. 어디 하고 있었지? 이랬는데 아직도 첫 장이야. 그래서 이거 뭔 얘기를 해야 되나. 그래서 이렇게 보다가 책을 놓고 왔어요. 그럼 뭐 대단한 준비를 하느냐?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걸식 얘기를 해줘야 되나? 안 그러면 뭐 사위성 얘기를 해줘야 되나? 뭐 이런 생각하다가 왔는데 빨리빨리 진도를 나가라 하니까 걸식 얘기로. 걸식 얘기로. 이 걸식, 정확하게 말하면 탁발입니다. 탁발. 탁발이고, 걸식도 비슷한 용어긴 한데, 원래 인도에서 쓰는 말은, 공식 명칭은 탁발이에요. 탁발. 그래서 그런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 배경은 사위성이라고 하는, 옛날에 도시국가 유풍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불교 시절에, 부처님 당시에, 불교 시절이 아니고 부처님 당시에 세 개의 그러한 패턴이 있어요. 국가가. 석가족이나 바이샬리 같은 데는 공화제 국가, 공화제 국가. 그래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신라 같은 데가 초기 신라가 공화제에 비슷하죠. 화백제도 뭐 이런 거. 그래서 귀족제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방식의 국가가 있었고, 또 한 가지는 마가다국 왕사성 같이 확실한 군주제 국가. 중앙집권적 군주제 국가. 우리가 왕국 하면 딱 강력한 왕 이렇게 떠오르듯이 이런 군주제 국가. 그리고 이제 사위성 이렇게 제 코살라국이거든요. 정확하게 말하면 코살라국. 그런데 코살라국의 사위성 수도가 사위성이에요. 사위성. 그런데 사위국 이렇게 나오죠. 여기 보면 사위국 기수급고도원에 계셨다. 사위국 이런 거는 도시국가 유풍입니다. 도시국가 유풍. 그래서 도시가 어떻게 보면 아주 강력한 도시가 국가를 대변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그렇대요. 우리나라도 서울과 수도권에 막 편중이 돼 있어서 어떻게 보면 서울이 그 나머지 전체를 상대할 수 있죠. 우리나라 전체를. 아마 땅값도 가능할걸? 땅값도 가능할걸? 인구만 안 될 겁니다. 나머지는 뭐 경제적인 거나 이런 거 다 될 거예요. 아니, 그렇잖아. 누구 말 맞다나 예전에 그때 시골에 집을 사지 말고 서울에 샀었어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던데. 그랬으면 지금 몇 배가 올랐는데 시골은 뭐 그게 그거고 뭐 저거 아니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것도 있어요. 저 어렸을 때 제가 서울에서 살았는데 저 어렸을 때 제가 팔자가 안 좋아서 제가 전에 그런 얘기 안 해드렸나? 팔자가 안 좋아서 점점 이런 시골로 나이 먹을수록 풀려야 되는데 나이 먹을수록 유배를 가요. 이놈 팔자가. 그래서 시골로 점점 시골로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제 어렸을 때 단독주택 서울 단독주택이 200만 원이었어요. 200만 원. 그런 걸 생각하면 지금은 땅도 마땅히 없는 허공을 사는 거잖아요. 그게 아파트잖아요. 실제로 그 평수는 몇 평 안 될걸요? 그게 뭐 100평짜리 아파트라도 50층을 지어버리면 그 사람 면적은 2평 아니요?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나오죠. 집 살 때 보면 아파트나 이런 거 살 때 보면 대지는 몇 평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안 사봤어요? 그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게 야 허공을 산다? 허공의 가치를 부여받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 제가 그때 든 생각은 뭐였냐면 야 공이라고 하는 것도 이런 건가? 실체하지는 않지만 실체는 아니지만 그건 존재 가치잖아.
그래서 도시국가 같은 그런 형태들도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도에서도 바라나시도 도시국가였었고 이 사위성도 도시국가에서 커지면서 어떤 수도가 전체를 대변하는 뭐 이런 역할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위성이라는 표현도 있고 사위국이라는 표현도 있고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두 가지가 다 쓰이잖아. 세 번째 줄 봐봐. 사위국 기수국고덕원에 계셨다.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 줄에 보면 걸식하고자 사위대성에 들어갔다. 사위성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용어를 같이 쓸 정도로 그 당시에는 이게 왔다 갔다 했었는갑다라는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도시국가의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코살라국이 도시국가였다는 얘기는 아니고 도시국가에서 이 코살라국이 이렇게 확립이 되다 보니까 그런 용어들이 쓰이게 됐다라는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걸식을 하는데 이제 탁발이죠. 탁발을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 탁발? 제가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예전에 생각을 했거든요. 너무너무 생각을 많이 했어. 그리고 이 탁발할 때는 특징이 뭐냐면 바루를 불에 타는 걸 쓰면 안 돼요. 이게 이제 논점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왜 불에 타는 걸 쓰면 안 되는지를 모르더라고, 사람들이. 지금 한국 불교에서는 제일 많이 쓰는 게 목바루예요. 목바루와 양대산맥이 있습니다. 나무바루를 쓰거나 뿔바루를 쓰거나 이렇게. 근데 가연성 소재는 쓸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랬던 것 같지는 않고 율장에 보면 나무바루를 쓰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무슨 문제가 벌어지냐면 탁발을 어떻게 하냐면요. 시작점은 내가 결정할 수 있어. 시작점은 내가 결정. 그 대신에 그 순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호는 내가 어디서든지 결정할 수 있어. 그렇지만 그 다음부터는 순서대로 차례차례 이렇게 탁발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바루에 내가 먹을 만큼 음식이 찰 때까지. 찰 때까지. 그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여러 집 음식이 섞인다는 뜻이에요. 거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좀 이렇게 신심도 있고 이래가지고 진짜 음식을 주려고 지금 남방불교 같은 데 가면 미얀마나 이런 데 가면 음식을 주려고 따로 준비를 합니다. 따로 준비를 해서 음식을 이렇게 제공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어떤 사람은 진짜 야 이거 먹다가 남는 거 아니야? 그래서 생각을 해서 주는 경우도 있겠죠. 그리고 집집마다 또 형편이 다르잖아. 되게 재밌는 게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저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십송률 같은 데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른다는 뜻은 그게 명문에 정확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고 언제 그 조항이 만들어졌는지를 잘 모른다는 뜻이에요. 근데 거기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왕궁에 가서는 탁발하면 안 된다. 그리고 너무 부잣집 동네, 부잣 동네에 가서 탁발해도 안 된다. 뭐 이런 조항들이 있어요. 그리고 천민 집단촌. 예전에는 천민들이 따로따로 우리나라 조선시대처럼 그렇게 산 게 아니고 집단을 이루어요.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국사 시간에 배웠잖아요. 향소, 부곡 뭐 이런 거. 천민촌이 있지. 인도 가보면 지금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빨래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막 사진 찍으러도 가고 사진 나온 거 보면 되게 이쁜데 막상 가보면 진짜 찌꺼분하죠. 거기는 그냥 빨래만 해.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게 우리나라는 그 빨래 하는 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빨래를 놓고 이렇게 방망이로 쳐서 빨거든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빨래 방망이가 있잖아요. 예, 그렇게 쳐서 빠는데 걔네는 빨래를 가지고 이렇게 던져요. 이렇게 볼에다가 이렇게. 이유는 대충은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걔네는 통천으로 된 긴 거를 가지고 옷을 이렇게 감아 입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관계는 없어요. 근데 우리 같이 이런 식으로 옷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으면 그렇게 던지면 이게 터집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냥 추정이에요, 추정. 그런데 그렇게 빨래를 이렇게 던지면서 이렇게 치면 빨래 자체를 치는 걸 보면 되게 좀 희한합니다. 흥미로운데 뭐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야 이게 고정관념이라는 게 진짜 무섭구나. 그 사람들은 우리가 방망이로 이렇게 쳐서 빨래하는 걸 보면 그게 또 흥미롭다고 생각을 할 거니까. 그래서 아무튼 집단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걸 이제 천다라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하층민, 천민 집단에 가서
탁발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조항도 있어요. 굉장히 약간 깜놀하는 조항이거든요. 왜냐하면 부처님의 출가 정신이라고 하는 게 계급 차별을 부정을 하고 그 전에 있었던 그런 계급들을 다 부정을 하고, 그러니까 태생적으로 가지고 나온 것을 가지고 논하지 말자라고 하는 게 불교의 기본 정신입니다. 그게 평등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너네 아버지가 어떻게 됐어? 예전에는 그때 혈통으로,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재벌 같은 걸 인정하지 않는 거죠. 야, 재벌이 어딨냐? 그냥 맨바닥에서 같이 시작해야지. 이렇게. 그러니까 자수성가형 재벌 말고 상속 재벌. 지금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우리도 3대 세습, 4대 세습까지 내려간 재벌가들도 있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부정하는 거예요. 인도 같은 경우는 그런 귀족들이 아예 딱 틀이 잡혀 있었죠. 부처님 당시에. 그래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올라갈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거의 그런 식으로 지금 돼가고 있습니다. 이게 자본주의가 안정이 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그래서 머리 좋다고 올라가기 어렵죠, 지금. 개천에서 용나기 진짜 어려운 시절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대에는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었는데, 지금 세대에는 물론 엄청난 머리를 갖고 태어나면 가능해요. 근데 그렇게까지 태어나기는 사람이 쉽지 않거든. 아니, 그렇잖아. 진짜 뭐, 무지하게 똑똑한 애야. 뭐, 들으면 얘는 천재야. 그러면 튀어 올라올 수 있겠지. 근데 일반적으로, 야, 저 정도면 굉장히 머리가 좋은데 그 정도로 올라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 있잖아요. 그렇게 네가 공부를 잘해서 서울대를 가도 대기업 종살이 하다가 잘린다. 옛날식으로 말하면 그게 대갓집 종살이 하다가 잘 보여서 꼬리 좀 잘 치면 하청업체 하나를 줍니다. 그리고 그게 안 되면 그나마 또 날아가는 거죠. 아니, 지금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머리가 좋은 사람. 머리가 좋은 사람. 그마저도 안 되는 사람은 이제 더 힘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올라가기 참 어렵고. 지금 현실이 그렇잖아요. 이 나라의 현실 자체가.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 조선보다 훨씬 더 심한 그런 계급 구조였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태생적인 것들은 전부 인정하지 않고 사람이 후천적으로 노력한 것만 가지고 따지자라고 하는 게 불교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사성평등이라고 그래서 브라흐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뭐 이렇게 그런 신분 계급들을 다 부정합니다. 그런데 천민촌에 가서 탁발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거는 뒤에 아마 부과된 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뒤에 불교가 제도화되고 종교화되면서 이런 조항들도 바뀝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처님 정신으로는 저게 불가능한데, 불교를 만든 이유가 그러한 태생적인 차이를 부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거 말고 후천적인 노력으로 얻은 것만 평가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어떻게 보면 부모 잘 만나서 처리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아니, 그렇지 않나요? 그런 경우들 많아요. 그런 닭발 조항을 보면 아마 저게 뒤에 부과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저 되게 재밌는 게 왕궁에 가서 닭발, 야, 왕궁은 어차피 닭발이 안 돼. 나 그거 보면서 되게 웃겼는데, 야, 왕궁이 그 닭발이 되냐? 왕궁에 뭐 문 두드리면 왕이 나올 것 같아? 이게 뭐 장난해, 지금? 그리고 부잣집 가서 닭발하지 말,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게 부잣 동네 가서 닭발을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스님들 중에서 두 사람은 그렇게 행동을 했대. 그게 안한 스님은 부잣 동네 가서만 닭발을 하고, 가섭 스님은 가난한 동네만 가서 닭발을 했대. 안한 스님이 누구냐면 여기 안한 스님입니다. 이쪽에 영감님, 저 끝에 보면 영감님 있잖아요. 가섭 스님. 보기에는 한 사람은 중늙은이고 한 사람은 되게 젊게 보이잖아요. 나이 차이 몇 살 안 납니다. 세월을 요새 말로 치면 세월을 정통으로 맞아가지고, 그게 왜 그러냐면 이 경전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저 나이 차이를 구분을 못했어요. 그래서 가섭은 굉장히 좀 연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고, 그런데 그게 다 구라였었다. 사실은 연세 있었던 분이 아니었어. 라는 걸 내가 밝혔거든. 이런 거 사람들이 좀 감동하고 이러는데, 여기는 좀 감동도 안.
그래서 사실은 몇 살 차이 안 납니다. 두 양반이. 근데 가섭은 요 탱화에도 있어요. 탱화에도 잘 찾아봐. 그러면 아나는 약간 꽃미남 스타일로 나오고 가섭은 할배 스타일로 나옵니다. 그리고 가섭 스님은 머리도 백발이고, 그렇죠? 그리고 이 뚜껑이 약간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 옛날 사람들이 머리 좋은 걸 표현할 때 이걸 약간 올려요. 이러면 이게 머리가 좋은 표현 중에 하나야. 그게 머리가 좋아서 솟구쳤다라는 거야. 야, 씨, 용량이 외장하드를 하나 더 꽂았나? 뭐 이런 정도? 이렇게. 그게 저 가섭상만 나타나는 건 아니고 저거 원래 중국 도교에서 쓰는 그림 그릴 때 표현 방식이에요. 표현 방식. 그래서 가섭 스님은 가난한 동네만 가고, 부자 동네 탁발 가는 게 좋을까? 가난한 동네 가는 게 좋을까? 부자 동네가 아무래도 낫겠죠. 그렇지 않아요? 절을 하면 어때요? 절을 차려. 예를 들어서 절을 하나 차려. 이런 데 차리는 게 나을까? 강남에 차리는 게 나을까? 그게 진입장벽이 높아서 그렇지 그쪽이 나을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을까? 여기가 나은 거는 공기밖에 없어.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냐면 그냥 강남에 살고 공기청정기 나아. 내가 그렇게 얘기해 줬거든. 공기 좋은 데 살고 누가 저한테 천국 같은 데 축복받았다고 그런 데 산대.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제가 사뭇 분노하거든. 너 천국 한번 살아볼래? 야, 너 천국이 쉽지 않다. 그래서 부자 동네를 다니면 아무래도 더 좋은 음식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동네가 그렇게 돼 있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부잣집하고 가난한 집하고 섞여 있는 경우들도 간혹 있을 수는 있지만 실제로는 가난한 사람끼리 몰려 살고 부자끼리 몰려 살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죠. 살아보면. 그렇지 않아요? 비슷한 유유상종이거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스님들이, 인도 스님들의 특징은 비구 스님들이 더럽게 잘 꼬바르고 말이 많습니다. 그리고 부처님한테 계속 일러. 율장을 보면 무진장 일러요. 저 사람이 저랬대요. 저랬대요. 계속 쑤셔. 그게 왜 그러냐면 인도가 술을 안 먹어서 그래요. 인도는 더운 지역이라서 술을 안 먹어요. 그리고 이 더운 지역 사람들이 몸 쓰는 거 잘 안 합니다. 더우니까. 그런데 에너지는 총량이 있잖아. 인간이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에너지 양 자체가 줄어드는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도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제가 굉장히 과묵한 편이라니까요. 아니야. 이렇게 반응이 나오는 거는 저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내가 2절에서 진짜 말 제일 안 하는 사람이 나라니까. 2절 전체를 통틀어서 스님들 중에 말 제일 안 하는 사람이 나야. 근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런 데서 계속 떠들거든. 근데 인간이 하루에 쓰는 단어량도 거의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이렇게 풀면 안에서 조용한 거지. 유재석도 집에서는 조용하다니까. 유재석이 끊임없이 떠들 것 같아? 그럼 죽어요. 이게 에너지 양도 정해져 있어요. 어느 정도는 뭐 다 똑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기본적인 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몸을 안 움직이면 어디로 풀 것 같아요? 입으로 풀지. 그렇게 될 것 같지 않아요? 몸을 많이 쓰면. 그러니까 떠들고 불만 있고 이러면 밭에 나가서 일을 한번 해봐. 과묵해진다. 과묵해진다. 아무리 잘 나불대도 저 백담사 이런 데 한번 걸어서 올라가 봐. 이래서 침묵하는구나. 하심이구나. 무건이다. 무건. 이렇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인도 사람들은 덥고 먹을 거 많고 그 다음에 술을 못 마시고 더워서 못 마시는 거예요. 몸에서 열 날까 봐. 몸에서 열 나면 죽습니다. 엄청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술 마셔서 기분 좋은 거보다 40도, 55도까지 올라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술 먹으면 막 미친 듯이 이게 발작하는 거예요. 힘들어져요. 실제로 나중에 율장에 보면 음주계를 보면 술 마시지 마라 이렇게 술 마시지 말라는 계율을 보면 뭐가 나오냐면
진짜 샴페인 같은 거에 사람이 개로 변해. 우리 동아시아 사람들도 이렇게 변신을 하잖아요. 너무 많이 먹으면 이렇게 변신을 하고 이렇게 타는데, 인도 사람들은 거의 샴페인급에서 변신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죠. 그러니까 계속 안 마셔. 그래서 이제 입으로다가 계속 꼰질르고, 그 다음에 남의 거 이렇게 치다보는 것 관심 있어 하고, 뭐 이렇게 하거든. 수행만 다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부처님 당시에. 이 세상에 어디를 가나 노력하는 사람은 5%도 안 돼요. 그 법칙에도 있더라고요. 되게 재밌더라고요. 근데 제가 학교를 다녀보면서 그런 생각을 저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학교로 가면 사람들 생각에 전체가 공부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해. 아니야. 다 안 해. 하는 비율은 학교가 상태가 안 좋거나 좋거나 하는 비율은 정해져 있어. 재밌어. 그러니까 상급 학교로 올라가고 진짜 공부하는 애들만 걸러서 올라오고 올라와도 희한하게도 그 비율이 그대로 유지돼. 딱 하는 놈 몇 명만 딱 있어. 그리고 나머지는 안 해. 저도 처음에 그걸 볼 때 굉장히 신기했어요. 이 정도면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안 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부처님 당시에도 안 하는 놈 많아요. 묻어가는 놈 많아. 단 되는 집단과 안 되는 집단의 가장 큰 차이점은 되는 집단은 안 되는 사람들이 발목을 안 걸어. 되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이 뛰도록 배를 그냥 냅둡니다. 그리고 무너지는 집단의 가장 큰 특징은 안 뛰는 놈이 뛰는 놈의 발목을 잡습니다. 끊임없이. 그래서 뛰는 놈 자체가 못 뛰어. 그러면 언뜻 보기에는 평등해진 것 같아. 걔가 못 뛰니까. 다 죽어. 그 오일남 할아버지께서 오징어 게임에서 얘기했잖아요. 이러다 다 죽어. 딱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게 되는 집단과 안 되는 집단의 차이지, 되는 집단이라고 해서 더 많이 하고 그렇게는 아니에요. 그 비율은 유지되는데 되는 집단은 뛰는 사람을 냅두고 인정해줘요. 그리고 안 되는 집단은 어떻게 해서든 끌어내려가지고 조지려고 들어. 그래서 그 차이밖에 없더라고. 제가 본 바로는 딱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인도 사람들도 인도 부처님 당시에도 안 하는 놈 많아. 그리고 딴 사람이 뭐 하면 막 그것도 꼬발른다고. 그래서 뭐라고 부처님한테 꼬발랐냐면 율장에 보면 그 비구 스님들이 얼마나 꼬발랐는지 몰라. 제가 율장 전공자라니까요. 얼마나 꼬발랐는지 이 촉새 같은 놈들. 가지고 안 하는 좋은 음식에 대한 탐착이 있어서 좋은 집만 돈대요. 이렇게 또 꼬발라요. 그리고 가섭은 또 저 사람이 두타행한다 뭐 어쩐다 하면서 일부러 저런 데만 다니면서 청빈한 척 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 꼬발라. 그리고 이 율장을 보면 꼭 대면해가지고 심판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골석 재판이 불가합니다. 골석 재판이 뭐냐면 그 사람을 출두하라 그랬는데 안 할 수도 있잖아. 바빠서 안 가. 이럴 수도 있잖아. 그러면 이게 성립이 안 돼요. 그래서 오라 그래요. 오라 그래가지고 네가 진짜 그렇게 했냐? 이렇게 물어봐. 그리고 율장 보면 되게 재밌어요. 여러분은 못 봐. 그게 일종의 법원 판례집인데 판례집에는 대부분 이상한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또라이들이 많아. 그래서 금서로 정해져 있어요. 불교 문헌 중에는 율장이 금서로 정해져 있는 게 뭐하고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냐면 일종의 사랑과 전쟁 생각하시면 돼요. 예전에 그 드라마에 사랑과 전쟁이 있었지. 욕하면서 보는 대표적인 드라마. 드라마도 아니고 그게 단막극이었지. 그리고 그거는 뭐냐면 맨 마지막에 그 신구가 나와서 하는 얘기 4주 뒤에 뵙겠습니다. 뭐 이거 있었잖아. 여러분들 그거 많이 안 보셨어요? 재밌어요. 그거 보면 재밌어. 그러니까 실화는 실화인데 신기한 실화만 뽑은 거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게 동남아시아로 수출이 된다 그래가지고 저건 법적으로 막아야 된다. 안 그러면 그걸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보면 한국 사람들은 다 또라이인 줄 안다. 그거는 우리는 그냥 저런 일도 세상에 다 있네. 그 드라마 보면 그거잖아요. 그 뭐 처제랑 바람나고 뭐 다 이런 거 아니요? 뭐 희한한 얘기들 많잖아. 우리 일반적 상식에서 존재할 수는 있는데 주변에는 전혀 볼 수 없는 이야기들로 꽉 차 있지. 그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율장도 비슷해. 일반적으로 만나는 이야기가 아니고 법원 판례라는 거 대부분 다 그런 걸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뭐 법 없이도 사는 거지 뭐. 그냥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은. 역사도 그래요. 역사도. 그래서 삼국사기 같은 데 보면 황충의 재난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황충이 뭐냐면 메뚜기 떼가 나타나가지고 뭐 절단이 났다는 거예요. 메뚜기 떼 압니까? 이렇게 막 중국이나 인도나 이런 쪽에 가면 메뚜기가 막 엄청나게 나는데 그게 막 번식 속도가 무진장해가지고 걔네가 한번 싹 쓸고 가면 먹을 게 없어요. 초토화됩니다. 그게 이제 메뚜기를 한문으로 황충이라고 그래. 초록 메뚜기가 아니고 송장 메뚜기. 여러분도 송장 메뚜기 이렇게 표현 썼었어요? 우리 어렸을 때는 그 노란색은 송장 메뚜기를 했었는데 몰라? 메뚜기 몰라? 여러분은 메뚜기 엄청 잡아먹었을 시절이잖아. 저는 메뚜기 먹어본 적 없어요. 나 우리 90년대생이잖아. 나는 공부로 배웠어. 공부로. 그래가지고 그 메뚜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나라에 어떻게 메뚜기 떼가 나오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실제로는 우리가 고구려 백제 신라 이런 게 사실은 중국의 서쪽에 있었던 나라가 아니냐 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그렇게 수백 년에 한 번씩 있을까 말까 한 일이기 때문에 역사책에 나와. 뭔 얘기인지 아세요? 일반적으로 계속 반복되는 거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그런 얘기 해드렸던 것 같은데 여기 탑돌이가 문화재로 들어가 있는데 강원도 무형문화재로 들어가 있는데 그때 그 사람들이 얘기했던 게 뭐냐면 탑돌이 했다는 기록이 있냐? 라는 거예요. 근데 저렇게 일상적으로 하는 거는 기록이 없습니다. 밥 먹는 거 일기에 안 적어요, 사람이. 특이한 걸 먹을 때 일기에 적어.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는 거 일기에 안 적어. 미친놈 아니면 세수하는 걸 일기에 적겠어요? 그러면 나중에 사람들이 기록을 검토하면서 그 당시 사람들은 세수를 안 했는가 봐.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고 일기장만 보면 인생 진짜 드라마틱하게 사는 거지. 왜? 특이한 것들만 내가 적어놓은 거잖아. 나한테 있었던 일 중에서 제일 특이한 것만 적은 거잖아. 세상이라는 게 다 그래요. 그래서 역사책도 그렇고 율장도 이렇게 보면 되게 재밌어. 되게 재밌어. 진기해. 그렇게 해서 그렇게 꼬발려니까 부처님이 오라 그럽니다. 가섭하고 아난을 오라 그래요. 진짜 그랬냐? 이렇게 물어봐요. 진짜 그랬냐? 그러니까 예. 너는 왜 그랬냐? 소명할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진짜 깜짝 놀랄 만한 일은 네가 지정신이었냐? 이것도 물어봐요. 그래서 그때 정신이 헷가닥했는데요. 이러면 면책특권을 줘요. 요즘 있을 법한 법적인 게 그 당시에 나옵니다. 요즘도 그런 거 있잖아요. 금치산자 뭐 이래가지고 정신 헷가닥한 사람이 뭐 사람을 죽였어요. 이러면 그거를 일반 죄하고 똑같이 다루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병원으로 보내지 깜빵으로 안 보내잖아요. 그래서 절을 불태운 기독교인들은 대부분 정신 이상자로 자기가 약간 미친 것처럼 이렇게 절 방화범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미쳤대. 갑자기 미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면책 조항을 주는 것도 있어요. 되게 재밌어. 그리고 그렇게 이제 물어보니까 아난도 그렇다고 하고 가섭도 그렇다 그래요. 그러니까 왜 그랬냐 이렇게 물어봐요. 이유를 대화라. 그랬더니 아난은 뭐라고 이유를 얘기하냐면 부자들은 이것 굉장히 재밌어요. 부자들은 교만하기 때문에 교만하기 쉽기 때문에 자신이 가진 것을 잃고 다음 생에 추락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복을 짓게 해주기 위해서 부잣집을 돕니다. 추락하지 않고 더 이상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말은 잘해요. 가섭한테도 똑같이 물었어. 너는 왜 가난한 집 쪽으로 가서 도냐? 이랬더니 저 사람들은 전생에 복을 심은 게 없어서 금생에 가난한데. 금생에도 우리가 나 같은 사람이 직접 나서서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 복을 심을 기회가 없습니다.
자,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돈 있어야 불사도 하고 이름을 남겨. 역사책에 나오는 사람 중에 가난하고 이 역사책에 나오는 사람 거의 없다. 생각해봐. 아니,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뉴스에 나오고 뭐 이런 사람들 범죄자를 제외하고 대부분 다 잘 나가는 사람이지 뭐. 평범한 소시민이 거기에 나올 만한 거리가 되나?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다음 생에도 그 가난이 유전될까 봐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복을 짓게 해주려고 그쪽을 돕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부자를 밀어야 되나? 가난한 사람을 밀어야 되나? 가난한 사람을 북돋아줘야 되나? 부자가 몰락하는 거를 막아줘야 되나? 그때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네는 탁발 정신을 잘 모르는 것 같다. 탁발 정신은 평등의 정신인데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갈라치는 거 아니냐 라고 하면서 그렇게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시작점을 정하는 건 자기 마음이에요. 그리고 칠가식이라 그래서 뭐 7집을 돈다. 이런 거 영상이나 이런 데도 많이 나와요. 칠가식 뭐 그래서 탁발은 7집만 돌. 아니에요. 자기 원하는 대로 아무렇게나 다 돌아도 됩니다. 일찍 돌아가지고 뭐 10집, 20집 돌아도 되고 관계없어요. 그냥 먹을 만큼 차면. 그래서 응량기라 그러는 거예요. 바로를 응량기. 양에 맞춰서. 이 정도면 충분하겠는데 그럼 스톱.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7집이라고 하는 거는 중국 불교에서 탁발도 잘 모르는 놈들이 이렇게 써놓은 글을 보고 이 한국 스님들이 또 귀가 얇아가지고 그냥 고지것대로 또 잘 믿어요.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그걸 뭐 칠가식이라고 하고 뭐 어쩌고 하는데 그런 건 룰에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도는 거고 그리고 이게 여러 집의 음식이 섞이다 보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10집을 내가 돌았어. 한 집에 끝날 수도 있습니다. 한 집에 끝날 수도 있어.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는 10집을 돌 수도 있고 15집을 돌 수도 있어. 그런 음식들이 섞이잖아요. 거기서 이제 잘못하면 식중독에 걸리는 거고 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정지에다가 데핀다니까요. 그러니까 간이부엌. 정직간 들어보셨죠? 부엌인데 그게 인도에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정지는 깨끗한 땅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진짜 부엌이 아니고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요즘은 그런 것도 잘 안 하는데 산에 가서 밥 해 먹을 때 있죠. 그럼 뭐 코펠로 해가지고 이렇게 간이부엌을 만들잖아요. 그런 걸 정지라 그래. 네, 그런 걸 정지라 그래. 그게 경상도, 제주도 쪽에서는 그런 용어들을 쓰고 전라도 쪽에서는 그런 용어를 거의 잘 안 씁니다. 저는 제주도 쓰는지 몰랐어요, 사실. 근데 얼마 전에 그 추사 그 유배지 가니까 정지라고 아예 편말을 붙여놨더라고. 그래서 제주도도 정지라고 쓰네? 저는 사실은 제주도는 전라도 쪽 영향이 더 클 거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쪽이 더 가깝지 않아요? 이렇게 지리적으로 봤을 때? 근데 대마도에는 경상도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경상도 말하고 비슷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대마도하고 경상도는 생각보다 가깝습니다. 그래서 대마도 가면 우리나라 지금은 이제 코로나라서 못 가는데 대마도 얼마에 가죠? 1박 2일에 95,000원. 한참 쌀 때 그렇게 나왔잖아. 55,000원도 나온 것 같은데? 55,000원도 있었다? 맞다. 49,900원, 39,500원 이런 것도 있었어요. 거기 가면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핸드폰 잡는 거잖아요. 대마도 잡힙니다. 전 지역에서 잡히는 건 아닌데 잡혀. 대마도에서 잡혀. 너무 이 양반들은 뭘 해본 게 없어서 말을 못 하겠다. 내가 진짜. 인생이 너무 힘들었어. 정지라는 게 뭐냐면 인도는 덥기 때문에 우리처럼 저렇게 부엌을 체계적으로 안 만들어요. 부엌이 집 안으로 들어오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러면 집안에 열이 차서 더 더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밖에다가 이렇게 한 공간을 놓고 거기서 이제 그냥 끓여서 대충 먹는 거예요. 그리고 절 같은 경우는 원주 스님이 없으니까. 아까도 우리가 원주 스님 기다렸는데 그거 안 오잖아. 그러니까 원주 스님이 그때는 없었거든. 그러니까 그 밥을 누가 할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면 거기다가
불 위에다가 이 바루를 바로 째 올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거를 데핍니다, 음식을. 그러면 세균들이 죽으면서 이제 그 처리가 되는 거예요. 살균이. 그럼 맛이 없지. 한번 음식을 데치면 다 맛이 없어요. 음식 재료의 본연의 맛이 사라지지. 아니, 그렇지 않아요? 애가 숨이 죽어가지고 쉬라고 삶아놓은 것 같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좀 맛있게 먹으려고 이제 머리를 쓰는 게 뭐냐면 향신료 같은 거를 이제 이렇게 가미하는 그런 문화. 저는 오신채나 이런 거를, 사실 오신채 얘기는 중국에서 주로 나오는 얘기거든요. 인도 쪽에 거의 없습니다. 탁발하는데 뭔 음식을 얻는데 마늘이 들어가든 뭐가 들어가든 어쩔 거야. 그냥 주는 대로 먹는 거지. 선택권이 나한테 없는데, 내가 조리하는 상황이 아닌데. 그래서 중국 쪽에서 그런 게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인도에는 그게 향신료 계열일 걸로 저는 추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향신료 같은 걸 이렇게 뿌려 먹으면 훨씬 나아요, 맛이. 예. 그래서 나중에 이제 소금도 그런 비슷한 상황이 연출이 돼요. 소금을 가지고 다닐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벌어져요. 소금도 소금이 어떻게 향신료 역할을 합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맨밥 먹는 것보다는 소금이라도 뿌려 먹는 게 훨씬 낫다. 극단적 상황에서는. 그래서 향신료는 아니지만 감미료 역할을 해, 소금이. 소금이 감미료 역할을 해.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존재한다는 거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바루에다가 바루째 올리는 거예요. 바루가 소치입니다, 일종의. 그래서 가연성 소재를 못 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에서는 뭘 쓰라고 되어 있냐면 바루 재질로 쇠바루, 그 다음에 와바루라고 그래서 토기로다가 이렇게 구웠는데 초벌구이만 해요. 인도는 재벌구이를 하지 않습니다. 유약을 쓰지 않습니다. 인도의 특징은 유약을 쓰지 않습니다. 재벌구이는 해도 유약을 쓰지 않아요. 그게 이렇게 유약을 써서 단단하게 만들어 놓으면 하층민이, 나보다 신분이 낮았던 사람이 먹은 접시로 내가 먹을 수도 있대. 그릇으로. 그러면 내가 오염된다고 생각해요. 아까 그 천민 집단이 있는 쪽 가서는 탁발하지 말라는 것도 사실 그거예요. 그 사람의 음식을 받는 순간에 내가 오염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도 사람들은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게 없어요. 우리는 그런 거 없는데 인도 쪽에는 신분제가 강력한 데는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유약 바르는 걸 쓰지 않습니다. 문화가 떨어져서 안 쓴 게 아니고 신분제 때문에 그래서. 그래서 그릇은 흙으로다가 만들어서 먹고 그냥 깨버려요. 일회용이에요, 전부 일회용. 어떤 사람들은 뭐 이게 유약 바르는 게 굉장히 대단한 기술이라서 인도 사람들은 몰랐던 거 아닐까요? 기술은 빼오면 돼요. 종이 기술, 뭐 재지술, 쉽게 말해서 재지술, 뭐 비단 만드는 거 다 기술 뺏겼잖아. 그거 빼오는 게 일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있잖아. 그 문익점 선생. 밀수의 가장 대표적인,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되팔이는 아니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왜 없겠어요? 그쪽에 갔다가 오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다 생각이 딱 도는데, 그리고 그게 돈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장사하는 사람들은 뭐 미친 듯이 하지.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 쿠팡도, 그 쿠팡 만드신 분이 미국에서 이렇게 공부하면서, 아마존 이렇게 해갖고 싹 뺏겨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돌린 거잖아. 그런 생각을 왜 못하겠어요? 신세계, 조영진 회장, 이런 분들이 스타벅스, 되겠다 이러니까 갖고 오잖아, 바로. 그래, 효자 상품이지. 진짜 겁나 잘 됐지, 그죠? 난 스타벅스가 이렇게까지 될지는 상상도 못 했는데. 갑자기 막 미친 듯이 커피를 먹어, 전 국민이. 그것도 아메리카노로. 아메리카노 맛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약간 그 재털이 맛 난다. 그런 사람이 있어. 근데 그 말을 듣고 먹어보잖아? 진짜 재털이 맛 같아. 약간 재털이 맛, 그 굉장히 재밌는 비유. 적실한 비유. 진짜. 근데 더 웃긴 건 누가 재털이 맛을 먹어봤냐는 거지. 그게 뭘 의미하는지는 대충 알겠는데, 야, 재털이 그거 먹어볼 일이 별로 없는데, 그 재털이 담배 찐 그 얘긴데, 그거 먹어볼 사람이 있나? 근데, 정확해. 저도 그 생각을 하면서 먹어보니까, 적실하더라고. 바루를 가연성 소재를 쓸 수 없는 이유는 거기에 소체 역할을 해서,
그리고 이렇게 불 위에다가 막바로 구워버리면, 불을 떼버리면 이게 눌러붙어요. 눌러붙어요. 그래서 그 안에를 원래는 바루를 새로 만들면 코팅하게 되세요. 끓음으로 이렇게 코팅하게. 그게 다 나와. 이런 비슷한 얘기를 목정배 선생님한테 들었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만난 사람 중에서 불교 공부하는 사람 중에 유일하게 천재기가 있었던 분이 목정배 선생님. 생각이 기발해. 생각이 기발해.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는데 생각은 기발해. 제가 만난 사람 중에는 가장 머리가 좋은 분 같아요. 불교계에서는. 대체로 불교인들이 과묵합니다. 뒤에서는 말을 겁나 잘하는데 뭔가 판을 깔아놓으면 다 조용해요. 이게 굉장히 재밌는 문화예요. 굉장히 재밌는 문화예요. 아는 소리는 겁나 해. 근데 막상 뭔가 자리가 열리면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약간 천재성이 없어. 그래서 이렇게 반짝이는 게 없고 그냥 저런 걸 내가 굳이 저 선생님한테 들어야 되나, 그냥 책 봐도 알 것 같은데, 혼자서 자습해도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선생님들 중에서. 나는 내가 그런 선생이 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 걸식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바루를 이렇게 불에다 올리기 때문에 나무 바루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불에 타버리니까. 그래서 바루는 세 종류가 있다. 쇠바루, 그 다음에 이렇게 도자기 바루, 그걸 와바루라고 그러거든요. 와바루. 그리고 돌바루가 있어요. 돌바루 나도 뭔지 잘 모르겠어요. 돌바루를 진짜 썼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 왜? 너무 무거워. 딱 생각해도 야 이거 어깨 나가겠다. 밥 먹는 것도 좋지만 어깨가 절단 날 것 같다. 돌바루를 가지고 탁발을 나간다는 거는 이게 미친 짓이다. 제일 가벼운 건 이 와바루예요. 도자기 바루. 이 도자기는 아니고 토기 바루. 제일 가벼워. 근데 그 바루의 최대 단점은 뭐냐면 자칫 잘못해서 손 밖으로 떨어지면 깨진다는 거예요. 한 방에 간다는 거예요. 한 방에. 그러면 굶어야지 뭐. 다음 바루가 생기기 전까지 굶어야죠. 그 단점이 있는 거고, 돌바루 튼튼합니다. 불교의 최초의 바루가 돌바루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부처님 깨닫고 나서 처음으로 받은 바루는 돌바루예요. 그래서 사천왕한테 돌바루를 받은 걸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돌바루가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를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게 불에다가 가열을 하면 돌바루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그냥 생각을 해봐. 이게 보통 연료를 많이 쓸 게 아닌데, 그러면 날도 더운데 불도 엄청 오래 떼야 되잖아. 그러면 땀 삐질삐질 흘리는데 굳이 이렇게 했을까? 미식가인가? 돌솥밥 먹으려고? 야, 이렇게 약간 눌러붙은 거 긁어먹는 게 맛있어. 이러면서 먹었을 수도 있지. 그래서 그 돌바루, 그리고 제일 좋아하는 거는, 스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는 쇠바루. 쇠바루 최고입니다. 그건 명품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명품. 그거 들고는 멀리 걸식 나가면 안 돼. 다른 마을로 간다거나 이러면 아마 안 됐을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이게 죽을 수 있습니다. 그 재산 가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시절에는 재산 가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잘못하면 죽습니다. 이게 충분히, 아니 실제로 있을 법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진짜 이렇게 뽀대나게 들고 다니는. 요즘 명품 이런 거보다 훨씬 더 대단할 걸. 뭐 샤넬 이런 거보다, 샤넬 1,000만 원짜리 이런 거보다 그 당시에 그게 더 명품이었을 거예요. 되게 재밌는 거예요. 이게 왜 불교는 무소유가 아니에요. 무소유가 아니에요. 정당한 소유에서 집착이 발생하지만 않으면 그것을 누리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봐요. 그래서 그거 관계 없습니다. 관계없습니다. 그게 불교가 나중에 자본주의하고도 어느 정도 이상의 연결점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정당하게 벌어서 정당하게 소비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 무소유를 얘기한 건 자인화교입니다. 자인화교. 그래서 걔네는 옷도 안 입고 다녀요. 진짜 무소유야. 그래서 그냥 벗고 다녀. 벗고 흔들면서 다녀. 옛날에 그 야리한 브랜드 있었잖아. 속옷 브랜드.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야리한 19금 브랜드가 있었지. 쌍방울. 그게 그 방울 아니요? 뭔 방울일까? 아니 근데 그 당시에 어떻게 그런 이름을 짓지? 생각해보면 되게 웃겨요. 아니 훨씬 더 보수적이잖아 그 시대에. 근데 어떻게 이게 쌍방울 지금 해도 너무 야리한데 지금 브랜드를 쌍방울로 해도 아니야 우리가 모르는 뭔가 또 다른 방울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빤스랑 연결시켜서 그냥 일감으로 떠오르는 건 그 방울이야. 그 시절에는 아무튼 이게 좀 문화가 지금하고는 좀 다르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사람들은 무소유주의자들은 철저하게 아무것도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자이나교의 어떻게 보면 정신을 이어서 현대에 구현하려고 했었던 사람 중에 하나가 간디 같은 사람. 마하트마 간디 같은 사람이 그런 정신을 이렇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불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소유에 대한 정당성만 있으면 문제가 없다라고 봐요. 그래서 네가 집착하느냐가 문제인 거지 소유가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도 보면 그래. 보면 그래. 핸드폰 같은 경우도 처음에 핸드폰이 만들어졌을 때 처음에 그런 게 나왔을 때는 굉장히 귀한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은 뭐 그저 그런 상황이 또 됐지. 아이폰이 처음 나왔을 때도 굉장히 귀한 거였는데 지금은 또 그냥 그런 상황이 됐지. 물론 지금도 좀 비싼 건 더럽게 비싸지. 노트북 하나 값이지. 핸드폰 하나가. 아니 그렇지 않아요? 저 스티브 잡스가 진짜 더럽게 해먹은 거예요. 왜? 스마트폰 나오기 전에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대부분 공짜 폰이었었어요. 아주 특별한 것만 몇십만 원 주고 샀었고 근데 저놈이 스마트폰을 만든 뒤에 핸드폰 값이 엄청 올라갔어. 아니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물론 여러분은 지금도 이제 사기 계약 당해가지고 공짜인 줄 알고 사서 쓰지만 실제로는 요금으로 다 나가고 있지. 그런 걸 쓰고 있지. 처음에는 대단하게 나왔지만 지금도 많이 이제 가치가 좀 떨어졌죠. 그런 거 갖고 있다 그래서 뭐 대단하게 보고 얼마 전에도 그런 거 있었잖아. 그 접는 거 처음 나왔을 때 이렇게 수첩같이 이렇게 접는 거. 그 처음 나왔을 때 들고 있으면 야 이거 좀 보자 뭐 이러면서 한 200만 원 얼마 할 때. 그죠? 근데 지금은 이제 또 접고 있으면 접는가 어쩌는가 또 이렇게 되잖아. 너는 접어라. 뭐 나는 뭐 그냥 써도 되고. 아니 그런 정도 생각 아니에요? 그걸 막 희한하게 보진 않잖아. 그래서 세상이라는 게 그렇게 다 바뀌어가는 거죠. 바뀌어가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집착 대상이 실제로 존재하느냐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예전에도 그런 얘기 잠깐 해드렸던 것 같은데, 저는 그게 너무너무 인상적이어서, 지금도 저는 유튜브 같은 데서 뭘 보냐면, 필기구를 봅니다. 필기구 같은 거 리뷰해주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거 보는 사람도 있어. 그런 거 올리는 놈도 있어. 내가 이번에 샤프를 하나 샀는데 이러면서 시작을 해. 내가 이번에 만년필을 하나, 야 이게 뭐 어떻고 저쩌고 막 성능이 어떻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그런 것만 얘기한다니까. 얼굴도 안 나와. 그 샤프만 나와. 샤프, 만년필, 뭐 볼펜 이런 것만 나와. 근데 우리가 어렸을 때 제가 그런데 좀 관심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걸 많이 이렇게 모으고 이랬었어. 그 내가 초등학교 때 진짜 초등학교, 중학교 때 그거 모은 거 생각을 하면 그 돈 많이 들였다 진짜. 돈도 많이 들였고 참 욕심을 많이 부려서 이만큼을 진짜 제가 가지고 있었는데 뭔 뜻인지 아시겠죠? 있어. 여러분 주변에도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 이사 갈 때 그거 아까워서 쓰지도 못해. 더 웃긴 건 그걸 쓰느냐? 안 써. 그냥 아까워. 그냥 가끔 보는 거야. 진짜 덕후지. 취미는 원래 그런 거 아니요? 피규어 만드는 애들이 피규어를 계속 장난하는 것 같아? 그냥 모셔놓는 거요. 그러다가 청소 잘못해가지고 마누라가 떨어뜨려서 제다이 검이라도 부러지면 그날 부부싸움 하는 거요. 그 검이 중요하냐? 내가 중요하냐? 검이 중요하지. 아니 그런 거예요. 그게 덕후라는 게 다 그런 거예요.
옆에 사람이 볼 때는 저게 미쳤나 싶지만, 그거는 아니야. 걔 입장에서는 또 그게 뭐 한정판이고 뭐 복잡해요.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서 그런 걸 모았는데, 나중에 까먹었어. 왜 까먹었는지 잘 모르겠네요. 어느 순간에 그걸 까먹고, 한 10몇 년 뒤에 이사를 가면서 그걸 딱 찾았는데, 그게 지우개를 같이 놓는 게 아니었는데, 지우개 때문에 그게 떡이 됐어요. 그 지우개가 얼마나 좋은 지우개였는지 알아요? 그 프랑스 지우개였었거든. 프랑스 국기가 있는 지우개. 우리나라 그런 지우개하고 비교도 안 되는 지우개가 있었어. 투명한 색으로 딱 프랑스 국기가 이렇게 딱 박혀있는, 너무너무 멋있는 그런 지우개였는데, 그게 다 이제 플라스틱하고 막 녹아가지고, 그런 걸 보면서 내가 무슨 생각했냐면, 야, 이런 게 집착인가? 그리고 집착의 끝은 이런 건가? 내가 그때도 그런 생각을 했어. 그리고 절에 살면서 제가 새집 살림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약간 신호등 같잖아. 여러분 아세요? 보였다 안 보였다 합니다. 불이 이쪽 불이 들어왔다 저쪽 불이 들어왔다 이렇게 율장대로 살아서 그래.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비구는 한 방에서 3일을 머무르면 안 돼. 여기 스님들 다 잘못하는 거예요, 지금. 나만 제대로 된 비구야. 내가 그 율장 때문에 계속 잘 수가 없는 거야, 여기서. 내가 여기서 잤다가, 저기서 잤다가, 저기서 잤다가 이러면서 약간 정신 분열을 일으키고 있다니까. 이게 늙으니까 예전에는 눈을 뜨면, 여기가 어디다 이렇게 돌아오는데, 요즘은 딱 하면, 여기가 어디? 이렇게 시작을 해. 외국 여행 가면 그렇게 시작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호텔에 딱 자고 나면 어디더라? 오늘 일정이 뭐더라? 뭐 이런 생각해. 그 집하고 달라요. 집하고 달라. 근데 그게 굉장히 좋은 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진짜 그거는 없었다. 물건 쌓아놓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갖고 다닐 수 있는 것만 다, 그게 좋은 거지, 뭐 놓고 보는 거 이런데 거의 관심이 없어요. 주거 불안정. 그러다 보니까 염주에 꽂혀가지고 염주가 늘어나. 갖고 다니는 거에 꽂혀서 염주가 늘어나. 이게 참 집착이라는 게 묘한 거야. 그래서 불교는 아무튼 무집착주의예요. 무집착주의. 그리고 걸식을 하고 나서, 이게 굉장히 재밌는 구절인데, 걸식을 하고 그 자리에서 음식을 먹는 집단도 있어요. 그 자리에서. 근데 불교는 다시 돌아오는 거죠. 다시 돌아오는 거죠. 진짜 무소유를 해버리면 절이 없기 때문에 돌아올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먹는 놈들도 있어. 그러면 약간 천해 보이겠지. 그리고 걔네는 불교보다 식중독 환자가 더 많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불교는 절로 돌아와서 정지에다가 한번 데치고 난 뒤에 먹으니까 식중독 발생률이 적은데, 그냥 그 자리에서 먹으면 그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그리고 사람들이 되게 없어 보였을 거야. 뭘 음식을 얻더니 구석에 가서 먹어. 얼마나 없어 보여. 가오가 무너지잖아. 그러고 보면 부처님이 이런 가오 따지는 건 진짜 잘 따져요.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위의교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어떤 스님은 뒷모습만 봐도 신심이 있다. 우리는 앞모습을 봐도 신심이 떨어진다. 제가 옷 같은 거를 대충 입어서 그래요. 내 도반 스님이 그랬다니까, 나한테. 너 제발 위에 아래 옷 좀 맞춰 입어라. 색깔 아무거나 입지 말고, 그 세탁기에 들어가서 나왔다고 그냥 입지 말고 색깔을 한번 비교해보고 맞는 걸로 입어라 이러더라고. 우리는 또 그런데 별 관심이 없거든. 사람마다 달라요. 비구 스님이라고 다 그러는 거 아닙니다. 어떤 스님은 광목천에 풀 먹이는 데만 한 40분 데립니다. 있어. 그래갖고 풀 내갖고 이렇게 빳빳하게 해서 이게 잘 꺾어지질 않아. 조폭같이 댕겨요, 사람이. 왜냐면 이게 자꾸 하면 이게 주름이 가가지고 각이 안 나오거든. 이렇게 댕겨. 그러다가 비라 맞아라, 이렇게 되는 거지.
그게 되게 재밌어. 아니, 그 성격마다 달라요. 사람이, 그게 나쁘다는 뜻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가오가 잘 안 사는 거야. 나도 그렇게 풀 먹여가지고, 이렇게 꾹꾹 눌러가지고 입으면 가오가 나올 거야. 너무 슬프지?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걸 혼자서 데리는 게 더 슬퍼. 그 데리고 한 30분 데리다가 네가 거울 한번 봐봐라. 네 데리고 있는 모습을 얼마나 처량한가. 그래서 성안에서 차례로 걸식을 하고 본래의 처소로 돌아왔다. 이게 절이지, 절. 그게 어디냐면 기원정사겠죠. 그죠? 돌아와서 공양을 하신 뒤에 가사와 바루를 거두고 이 얘기는 뭐냐면 야 이거 밥 먹을 때 가사 입나? 이게 되나? 이 생각도 좀 들고 가사가 이제 3이라 그래가지고 밖에 입는 거, 그 다음에 안에 입는 거. 옛날에는 가사가 다 옷이에요.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안타웨 울타라승 승가리 이라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근데 탁발 나갈 때는 언제나 대의를 입게 외투를 입으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두루마기 같은 거 최대한 정장을 갖춰 입어라 이렇게 돼 있어. 왜? 그게 위의 교화라는 겁니다. 위의 교화. 바루를 거두고 그 다음에 손발을 씻는 거예요. 이거 되게 재밌지 않아? 먹기 전에 씻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먹은 뒤에 왜 씻어? 아니 얘네 손으로 먹는다니까? 그러니까 밥 다 먹고 손소독제 쓰는 거야. 야, 이거 조금 이상한데? 근데 이거 2500년 전, 옛날 문화라서 그래요. 옛날 문화라서. 그래서, 손발을 씻는 건 뭐냐면 맨발이었어요. 옛날에 맨발이었었어요. 그래서, 실내로 들어오게 되면 그 발을 어느 정도 씻고, 그 다음에 손도 씻고 양치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밥을 손으로 먹으니까 손을 씻어야 될 필요성이 생긴다니까. 그러면 탁발 나갔다가 이게 지저분하게 들어왔는데 그거는 안 씻고 왜 먹습니까? 그런 의심이 들지만 한 번만 더 생각해봐요. 여러분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화장실 갔다 와서 손 씻은 것 같아? 안 씻었어. 아니 생각을 해봐. 이게 씻는 게 이렇게 비중이 높아질수록 그게 선진국이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문화적인 것들이 갖추어져야 돼요. 그러니까는 지금 여러분들이 화장실 갔다 와서 손을 씻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세식 화장실이고 바로 옆에 손 씻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푸세식 화장실이고 손 씻는 데가 없어. 손 한 번 씻으려면 작두를 막 이렇게 돼. 이러면 손 못 씻어. 우물에서 막 물을 길러야 돼. 그럼 손 씻을 것 같아? 안 씻어. 그리고 안 씻으면 지저분한 거 아닙니까? 모두가 안 씻으면 지저분하다는 생각 자체가 없어집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그랬잖아. 꼬쟁이 하나로 한 달을 입었지만 지저분하다는 생각 안 했잖아. 한 달 입고 뭐 이렇게 했었잖아. 주병진 씨가 예전에 나와서 한 말이 있어요. 왜 빤스 회사를 하게 됐습니까? 주병진이 그 보디가드 빤스. 그랬더니 어렸을 때 빤스를 너무 오래 입어서 내가 전 국민에게 빤스를 한번 입혀줘. 이런 얘기를 하더라니까. 그 시절에는 뭐 그런 게 있으니까. 이게 그 당시의 문화를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되니까 부처님 당시의 문화냐? 아니, 부처님 당시의 문화도 섞여 있지만 이 경전이 만들어질 때 문화까지 그렇지만 그게 크게 안 변해요. 그러니까 재밌는 게 뭐냐면 지금은 뭐 100년 하면 엄청나게 변하잖아요. 아마 앞으로 다가올 100년을 우리는 상상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조선 중기 때나 조선 후기 때랑 큰 차이 없어. 100년 그러면 100년? 이런 거예요. 아니 그럴 것 같지 않아요? 1700년하고 1800년하고 100년 차이인데 조선이 크게 바뀌었을 것 같아?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큰 차이가 없어. 그래서 왜 밥 먹기 전에는 손을 안 씻냐? 그거는 깨끗해. 나 인도 가서 그거 느꼈잖아. 인도 가서 이거 되게 재밌어. 못 사는 나라일수록 화폐가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 지금은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건데 예전에는 양말에다가 자꾸 돈을 넣어요. 이게 지정신인가 싶지. 아니 많이 있었잖아요. 양말에다가 자꾸 돈을 넣어. 그리고 못 사는 나라를 가보면 돈이 훨씬 지저분합니다. 돈 관리가 잘 안 돼요. 그리고 아마 은행에서도 빨리빨리 그거를 소각하지 못하는 것 같아. 지저분하면 빨리 소각하고 또 찍어내고 막 이래야 되는데 비용이 드니까, 그래서 인도 돈이 굉장히 지저분해요. 그 10루피짜리 이런 것들 굉장히 지저분한데, 이제 외국인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큰 돈은 있는데 잔돈이 없어요. 잔돈이 어디서 필요할까 도대체? 이게 두 군데서 필요한데, 너무 안 좋은 건데, 이거는. 하나는 뭐냐면, 이제 가난한 사람 줄 때, 큰 돈을 계속 줄 수가 없잖아. 이건 좋은 거. 그래도 작은 돈으로 바꿔서 준다. 이건 좋은 건데, 하나는 뭐냐면, 부처님한테 놓을 때, 희한하지. 부처님한테 큰 돈 안 나. 지갑에 잘못 눈이 좀 노안이라서 어두워가지고 이렇게 끌에다가 5만원짜리 나오면, 시겁한다. 왜 나오셨어요? 이거 다시. 여기 지금 아직 오실 때 아니에요. 잘못. 나도 그 범민했잖아. 절 앞에 가가지고. 저는 그 돈을, 절에서는 언제나 그 신권을 딱 지갑에 넣어가지고, 절에 갈 때는 신권을 딱 가져와가지고, 그걸 맞박에다 딱 붙이고, 다시 이렇게 딱 끄집어냈는데, 잘못 끄집어내가지고, 5만원짜리, 막 가슴이 떨리더라. 이게. 그래서 우리는 무슨 생각하냐? 어디 부처님 앞에 여자가 나올 수 있을까? 임금님을 모셔야지. 임금님을 모셔야지. 이렇게. 그래서, 거기서 잔돈을 이제 계속 바꾸니까 밥 먹을 때 이제 바꿔달라고 그러거든, 가이드한테. 그러면 그 가이드가 진짜, 저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딴 사람들도 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 돈이 지저분한데, 그거를 식탁에다가 놓고, 이렇게 쭉 놓으면서, 그 돈으로 뭘 괴냐면, 뭘 올려놓냐면, 돈이 날아갈까봐 뭘 놓냐면, 숟가락하고, 포크를 놓는 거예요, 그 위에다. 우리가 볼 때는 너무너무 지저분한 돈이야. 그냥 돈이 아니고, 진짜 걸레 같은 돈이야. 근데 그 위에다 놓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밥이 나오니까 잘 먹더라고. 그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아니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어렸을 때도 별반 다르지 않았어. 땅에 떨어진 것도 떨어지자마자 먹는 거는 괜찮거든. 불어서 먹으면 돼. 불어서. 그런 정신이야. 뭐 그렇게만 했나? 뭐 별짓을 다 했었는데.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이게 문화라고 하는 것은 익히기 나름인 거예요. 여기에도 그런 거 있잖아. 마스크도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마스크를 쓰면 환자인지 알았는데 지금은 마스크를 쓰면 그냥 그런가? 이렇게 보잖아. 인식이 바뀐 거죠. 그래서 문화라고 하는 것은 정당성이 꼭 존재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밥 먹기 전에 안 씻고 밥 먹고 나서 씻은 거는 손으로 먹었으니까 묻었겠지. 얼마라도. 물론 말려서 털면 돼. 그렇게 하는 놈 분명히 있었을 거야. 내가 장담하는데 분명히 있었을 거야. 아이고 제가 절에 처음 들어오니까 그거 있더라고. 90년대 초반 뭐 이런 때 제가 절에 가보니까 푸세식 화장실인데 그게 이제 푸세식 화장실에다가 오줌까지 다 싸면 너무 빨리 차는 거야. 그래서 푸기가 귀찮은 거야. 그래서 오줌 싸는 데는 따로 만들어놨어. 그래서 오줌 싸는 데는 빨리 푸고 그거는 좀 천천히 퍼. 이해가 되시죠? 주기가 달라. 주기가. 그래서 오줌 싸는 데를 푸는데 이제 그게 공동 울력을 해요. 그때는 같이 다 스님들이 다 하기 싫지. 그래갖고 모모 스님한테 안 나오더라고 그 양반은. 그래서 왜 안 나오느냐? 그랬더니 그 스님이 충격적인 얘기를 했잖아. 난 한 번도 거기에 싼 적이 없다. 야, 나는 거기에 내가 보탠 게 없어, 이 자식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이게 뭔 소린가 했어. 그럼 너는 완전 연소냐? 이거 어떻게 한 거야? 이랬더니, 자기는 언제나 걸음을 줬대.
여러분 생각해봐. 이 월정사 같은 데서 한 스님이 계속 초목에다만 싸는 거야. 그래서 내가 뭐 저런 놈이 있나 내가 이랬거든. 그러면서 저건 거짓말일 거야. 그런데 하기 싫으니까 저렇게 얘기했을 거야.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주시해서 봤어. 계속. 그 뒤부터. 진짜 안 싸나? 야, 바이오 에너지를 실현하더만. 진짜 한 번도 안 싸. 뚝심 있어요. 뚝심 있어. 이게 지금만 이럴 것 같아? 옛날에도. 유럽에 갔는데, 유럽에 패키지로 내 아는 스님이랑 같이 갔는데, 유럽 화장실은 돈 내고 가는 거 아시죠? 돈 내고 가잖아요. 돈 내고 가는데, 돈을 내는데도 줄이 너무 길어. 난 남자 화장실에 그렇게 줄 쓴 건 처음 봤네. 아니, 여자 화장실은 줄이 언제나 긴데, 남자 화장실은 이게 언제나 좀 빠르잖아요. 인도는 진짜 빠르거든. 인도는 그냥 동시에 까니까. 여자하고 남자도 뭐 관계없어요. 거의 똑같아요. 단지 여자는 좀 멀리 갔다 와. 남자는 그냥, 나만 안 보이면 돼. 내가 딴 사람만 안 보이면 돼. 그리고 같이도 해요. 친목도 뭐 하면서. 같이 조준해가지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겨울이었는데, 밖에서 줄 서 있는 게 너무 이게 쉽지 않은데? 이랬는데, 그 스님이 어느 순간에 내 뒤에 있었는데 안 보여. 화장실 뒤에 가서 눈밭에다 난을 치고 있어요. 난 석파 이항인 줄 알았네. 흥선대원군인 줄 알았어. 이게 난을 쳐. 이렇게. 그 영양제를 먹어가지고 노란색 알료로다가 이렇게 난을 치는데, 이게 기품 있게 나오더라고. 이게 내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옛날에도 이게 통제 안 됐어. 이게 쉽지 않아. 그러니까 밥 먹고도 안 씻는 사람이 있어. 뭐 밥 먹고 양치질 안 하는 사람이 있고. 그거는 우리나라가 되게 좀 특이한 문화인데, 한국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면 제일 욕먹는 것 중에 하나가, 한국 사람들은 밖에서 양치질 하잖아. 희한하게 외국 나가면 해.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 근데 외국 나가면 모두 다 양치질을 한다, 갑자기? 그것도 칫솔도 훔쳐와. 중국 가면 꼭 호텔에 칫솔이 있거든. 저 유럽이나 이런 데 가면 칫솔이 없어요. 근데 중국 가면 일회용 칫솔들이 있거든? 그걸 또 훔쳐와가지고 거기서 닦는다? 그거 되게 재밌어. 진귀하다고. 그래서 이 시절은 이 시절로 봐야 된다. 미개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 어렸을 때, 큰 거 싸고도 안 씻는 경우 많았었어요. 뭐 씻기는 못 씻어. 그리고 겨울에는, 씻으면 얼어, 손이. 물도 없다니까. 그때는 왜 그렇게 추웠는지 저도 이해를 못 하겠는데, 대야 같은 게, 노대야가 있으면 대야 안에 얼음이 그냥 꽉 찼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두꺼운 얼음을 보기도 어려운데. 그래서 그런 정도 일단 생각하시고, 오늘 제일 법회 유인분 끝낸 거예요. 여기까지. 왜? 하나 끝났어, 하나. 이제 다음 달에 수보리 나온다. 수보리. 여러분들이 기도 열심히 하셔가지고, 바라시는 원 반드시 이루시기를 기원에 맞이하면서, 제 것도 좀 빌어주세요.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